선포 사례입니다. 역대로. 자, 여수 순천 사건, 4.3 사건, 6.25 전쟁, 4.19 혁명, 육사 항쟁, 10월 유신, 2024년 12월 3일이 과거 사례와 유사한 게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총리님? 제가 그렇게 철저하게 검토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그게? 자, 다시 또 묻겠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국회에 즉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리님,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불법 맞죠? 네,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했으니까 불법이죠? 네, 못했습니다. 네. 자, 못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총리님. 그리고 국회를 봉쇄해서 비상계엄 해제를 할 수 있는 국회의 권능에 도전하고 내란을 획책했습니다. 이 또한 위헌과 불법이죠, 총리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사 과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책임을 자꾸 미루십니까? 총리님, 국회의장이 국회 담벼락을 넘어오실 때 총리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 화면을 지금 PPT를 보십시오. 세계 어느 나라의 국회의장이 국회 담벼락을 넘습니까? 저 사진을 보고 총리는 아무것도 못 느끼십니까? 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 부끄러운 장면을 보실 때 총리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무실에서 저희 대안을 검토하고 또 우리 국회에서의 조치를 저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즉각 행동에 나서셔야 됩니다, 총리님. 그게 국무총리의 역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계엄의 문제는 사실 국무총리를 좀 벗어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총리님, 결론적으로 12.3 내란 사태는 시작부터 끝까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사항입니다.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탄핵에 동의하십니까? 그러한 과정은 앞으로 정치적인 측면에서 또 수사 측면에서 진전이 총리 본인의 입장을 묻는 겁니다. 비겁하지 않고 후배 공무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총리의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충분한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실망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윤석열 씨는 스스로 그만둘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그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좋습니다. 들어가 그 주십시오. 문제에 대해서는 당에게 일단 맡기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 주시고 김문수 장관 나와 주십시오. 김문수 장관님, 조금 전에 모든 국무위원이 일어나서 허리를 굽혀 국민께 사과를 했습니다. 장관은 이번 윤석열 씨의 비상계엄 발표에 찬성합니까?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탄핵에 동의하십니까? 탄핵은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 김문수로서 묻습니다. 국민 김문수도 탄핵을 하느냐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할 필요도 없고 하지 못하겠습니다.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비상계엄이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계엄을 선포하신 대통령부터 전 국민과 외국까지도 다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 대통령이었습니다. 장관 들어가십시오. 경찰청 차장 나와 주십시오. 예, 계엄군이 국회를 능욕할 때 경찰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장님? 국회 외곽에 경비를 쓰고 있었습니다. 외곽 경비입니까, 그게? 말씀 똑바로 하십시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제대로 이야기하십시오. 5개 기동대가 국회 외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5개 기동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네. 거짓말하시고 위증하고 있습니다. 당일 경찰이 투입된 병력은 4,000명에 달했습니다. 그거는 저기 PPT를 나중에 보십시오. 64개 기동대가 여의도 일대를 투입해서 계엄군의 방패막이가 되고 망을 봐준 겁니다. 그리고 계엄군이 국회를 능욕하도록 경찰이 망을 서준 겁니다.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이 그리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민들하고 국회의원들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뇌부는 계엄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경찰 병력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위반 여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살펴보지 않고 현장에는 경찰청장과 서울청장 지시에 따라서 통제를 한 것이고요. 계엄사령관은 거의 폭 20일 46분쯤 그때쯤 전화가 경찰청장한테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가 국회 봉쇄고 국회의원 출입 금지입니까? 그 일시적으로 그 법적 문제 때문에 출입을 조치를 말씀 해제한, 똑바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국회 관계자한테 경찰청장이 본인한테 상임위에서 정언할 때는 아무런 법적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차장이 본회의 와서 거짓말을 해도 됩니까? 무슨 법적 검토를 하셨어요? 경찰에서 해당 부서에서 법적 검토하라고 계엄사령관이 전화해서 경찰 출동시켜라라고 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권력의 개처럼 출동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1시간 정도 지나서 계엄사령관 포고령 전화를 받고 그때 전면 통제하게 된 건 맞습니다. 선관위에도 경찰 병력이 나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경찰들이 소총과 탄알 330발을 들고 나가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무슨 소요가 있기에 경찰이 그거는 소총을 들고 실탄을 들고 나가서 선관위로 진입을 합니까? 그 당시 소총을 소지하라고 청단위에서 지시한 것은 아니고요. 서장하고 초동타격대에서 소총을 갖고 가냐 얘기가 있어서 가지고 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청 차장님, 국가를 지키는 경찰서장하고 초동타격대에서 결정해서 가지고 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가를 지키라고 준 총, 군인이 들고 경찰이 들어야 될 총이 국민 가슴으로 향했던 게 이번 내란 사건입니다. 전혀 반성이 안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청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굉장히 국민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군 지휘관들이 양심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스스로도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권력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 그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의지를 밝혀주십시오. 경찰은 국수본을 중심으로 해서 성역 없이 수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들어가십시오.